반갑습니다. 끝장회계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형자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에서는 주로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로 주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유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짚어보고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면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위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는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교재의 주 목적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토픽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감가상각 이 부분이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감가상각에 조금 힘을 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개념부터 해서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하나씩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형자산의 정의입니다. 개념이라 되어 있죠. 먼저 형체가 있다. 그래서 유형이 되고요. 1년을 초과한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뭔가 길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는 영업 목적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업 목적,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좀 유용한 목적들, 또 다른 목적들이 또 뭐가 있냐면 판매 목적이라는 말이 있고요. 판매 목적, 이거는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의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라는 말도 있죠. 투자 목적. 투자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이고, 당좌자산 중에서도 투자자산이던 게 당좌자산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좌자산에도 투자 목적인 자산이 있을 수도 있다인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재고자산과 투자자산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유형자산의 경우는 영업 목적입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답인데요.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 땅이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설 중인 자산 이것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가 뭔지는 이따가 또 감가상각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에서는 비용 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건설적인 자산도 마찬가지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치 하락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목적, 판매 목적, 투자 목적 이야기 여기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를 보시면요. 토지, 건물, 구축물 등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들이 두 개 있죠.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두 개가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겠죠. 이거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건데요.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고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추가로 돈을 또 그 유형자산에 돈을 쓰겠죠. 그게 바로 밑에 보이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야기고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연말이 되면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다 쓰고 이제 처분을 하겠죠. 네, 처분을 하는 게 바로 취득에서 처분까지 이게 바로 유형자산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에요. 그래서 회계를 배울 때는 이러한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ERP에서는 감가상각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다른 회계 시험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나오긴 해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 언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부터 해서 볼게요. 취득원가. 이 자산은 얼마짜리냐를 이야기할 때는 먼저 그 유형자산의 가격과 그 다음에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을 합칩니다. 자, 회계에서는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그냥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에다가 합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자산으로 처리한다. 혹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다 취득이라는 글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요거 키워드를 가지고 취득세, 취득수수료, 취득보험료 요 키워드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매입이란 단어가 들어가기도 해요. 매입수수료, 매입보험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보시면서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거 취득 시 부대 비용이니까 가산하자. 근데 그런 키워드가 없이 그냥 수수료, 그냥 보험료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출을 할 수가 있겠죠. 예시를 먼저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뭐 에어컨 혹은 중요한 부품을 바꾼다든지 하면 그 자산의 그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출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자, 키워드는 자산으로 처리한다입니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 그럼 수익적 지출 한번 보십시오. 페인트 칠, 도색이라고도 하고요. 도색. 그다음에 복사기 토너 같은 거 교체하는 뭐 수선 유지하는 거죠. 유리창 교체도 수선이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런 가벼운 지출은 뭐 이 건물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정도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이다라고 하면 자본적 지출이구나. 그 다음에 상태를 유지시키는 지출이다라고 하면 수익적 지출이구나 라고 이 용어만 지금 확실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감가상각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감가상각은 사실은 지금 식도 있는데 요 내용을 조금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우선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 감소시킨다. 가치를 이란 뜻입니다. 감가라는 말은 감소, 가치.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5천만 원 주고 샀던 차가 1년이 지나면 감가가 되어서 3천만 원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용어로 치면 가치가 감소하였구나. 그럼 그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손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손실 이꼴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장부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죠. 그게 감가상각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해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있는데 이거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해서 기간 배분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0만 원짜리 뭐 유형자산을 샀습니다. 난 이거 5년 동안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5년에 걸쳐서 그 자산을 비용 처리하면서 다 떨궈내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복리후생 B라는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밥이라는 걸 샀잖아요. 그럼 이 밥은 왜 자산 처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먹고 끝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유형자산은요.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을 쓰고 20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1억 원치 샀다. 건물 1억 원짜리 샀다. 그럼 비용 처리로 한 방에 1억 원 딱 처리를 해버리면
손익계산서가 엄청 망가지겠죠.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의 인식 요건에도 안 맞아요. 우리는 지금 20년 쓰려고 이 건물을 산 거잖아요. 그럼 20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느냐? 이런 표현. 그래서 이거를 기간 배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저한테 회계를 배우셨으니까 감가상각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치가 감소하는 거요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아, 그거 비용 처리를 한 방에 하면 좀 그러니까 취득 원가를 그 기간에 걸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야. 요거까지 대답하실 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운 사람입니다. 자, 대상으로는 아까 또 나왔던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감가상각의 3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입니다. 자, 취득원가는 최초에 얼마 주고 샀느냐. 두 번째 내용연수는 이걸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 잔존가치는 그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그럼 얼마만큼의 가치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들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다시 한번 그림을 간단히 그려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자, 건물입니다. 자, 건물을 100만 원 주고 샀다. 이게 바로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 이 부분이 취득원가. 그리고 이 건물은 3년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바로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 그 다음 3년이 지났을 때 이 건물의 가치는 10만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잔존가치입니다. 지금 내용연수나 잔존가치는요,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추정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정 내용연수 혹은 추정 잔존가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법론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체감법이 있고요. 우선은 시험에서는 다음 중 감가상각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방법 이름들을 여러분들 눈에 조금 익히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요것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정액법이 주로 나옵니다. 정액법이 일단 주로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정률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기 보시면 연수학계법까지 이 세 가지 정도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중요하다입니다. 지금 당장 식으로 외우지는 마시고요. 제가 먼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직관적으로 한번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정액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액법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3년. 자, 정액법은 잔존가치는 여기 보이시죠? 잔존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요 위에 적혀 있어요. 관련된 내용들이. 자, 그럼 3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는데 정액법은 딱 3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액, 확정된 금액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상각이 되면 결국은 100만 원의 잔존가치가 남는 거죠. 요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식으로 이제 나타내면 위에 보이시는 식이 나오는 거죠. 정액법 해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내용연수 아까 3년으로 나누면 매년 얼마만큼의 감가상각을 시켜야 되는지가 나온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의 경우는 저기 상각률 50%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자, 얘도 최초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똑같아요. 기본 조건은. 자, 여기서 곱하기 50%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 1차 년도의 상각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차 년도에는 곱하기 50 한 게 500만 원이다. 자, 그럼 2차 년도 잘 보세요. 2차 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0만 원이 깎인 상태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깎인 이 부분이 지금 남은 상태인데 이 중에 50% 깎인 거예요. 이거 얼마인데요? 250만 원이죠. 그래서 2차 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250만 원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그럼 3000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남은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3000년도에 남았고 이 부분의 50%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3000년도에 삼각되는 부분이다. 최종적으로 잔존 가치는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처음에 계산할 때 뭐 잔존 가치를 빼고 뭐 한 건 아니 곱하고 한 게 아니에요. 식 다시 보세요. 식을 보시면 정률법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빼고 상각률을 곱한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냐면 지금까지 삼각된 부분들을 합친 거를 뜻해요. 자, 1차년도 첫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1000만 원에서 빼기 0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50%를 한 거겠죠. 그 다음 2차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1000만 원 최초 취득원가 그리고 지금까지 삼각된 게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빼고 그리고 상각률을 곱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부분이 바로 뭐냐? 아직 삼각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미삼각 잔액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식을 외우실 때는 정액법은 잔존가치를 빼는데 정률법은 잔존가치를 따로 빼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걸 뺀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다 잔존가치를 뺀다라고 되어 있다. 요 정도만 일단 하시고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해서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요.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셨죠?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이건 답만 체크합니다. 설명할 거 없죠? 토지고 토지랑 아까 전에 하나 더 있었던 것만 적을게요. 건설 중인 자산 이건 적어 놓으세요. 항상 연관되는 거 적읍시다. 건설 중인 자산. 자, 2번 감가상각 방법이죠. 아까 방법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비례법, 이중체감법 등등이 있었다. 답은 직접법이죠.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올바른 분계를 해라. 감가상각이다. 한데 일단 분계를 할 줄 모르지만 한번 문제를 읽어보자고요. 자, 2019년 4월 1일 날 자동차를 3,200에 취득하였다. 날짜 체크하시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액은 200이라고 한다. 결산은 12월 말이고 정액법이고 상각비를 계산한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 보시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누계, 계정 과목이 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숫자만 올바르게 계산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4월 1일 취득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항상 결산 때 합니다. 12월 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 9개월이거든요. 9개월. 손가락으로 하십시오. 4, 5, 6, 7, 8, 9, 10, 11, 12까지 하면 9개월 나와요. 요거 할 때 손가락 쓰시는 게 제일 낫다. 9개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취득가액이 지금 3,200이죠.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액법이죠. 빼기. 그 다음에 잔존가액이 200이다. 그 다음에 나누기 5년이죠. 우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할 때 이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3,200 나누기 빼기 200만원 그 다음에 나누기 5년 600만원. 자, 지금 600만원이 우선은 계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바로 쓰시면 안 되고 이 600만원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9개월치만큼을 계산하셔야 돼요. 자, 다시 여기 적을게요. 600만원에다가 이게 1년인데 1년 기준인데 나누기 하시고 12분의 9로 해서 월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숫자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분개할 줄 몰라도 좀 풀었잖아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4번입니다. 4번은 뭐를 묻느냐면 장부 금액을 물었죠. 자, 장부 금액에 대한 정의 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날짜 체크할게요. 2019년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취득일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취득원가 정보 있고 내용연수
잔존가액, 방법은 정액법.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 2년이 지난 거네요. 2018년 1월 1일부터 여기는 2019년까지 12월 31일까지 총 2년입니다. 요거는 식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취득원가 2천만원. 식은 이제 정액법 정도는 외우십시오. 잔존가액, 잔존가치라고도 하고 잔존가액이라고도 합니다. 나누기 10년. 이렇게 해서 계산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10년 150만원 나오고 1년에 자 1년에 150이라고 일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상각된 거는 얼마냐면 300이겠죠. 자 2년 동안 총 300만원이 상각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재무상태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BS 재무상태표 먼저 지금 기계장치죠. 그럼 자산 자리에 기계장치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최초 취득가액인 2천만원을 적으세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이거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붙어요. 짝지가.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얼마나 상각됐는지를 적으시면 돼요. 300만원 상각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빼보면 1700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1700 빼고 남은 부분을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회계에서 그래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장부가액, 장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장부가액 혹은 장부금액.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부금액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뭐냐면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지금까지 감가상각 된 걸 다 빼라. 그리고 남은 거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이 건물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5번도 지금 비품 장부가액을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풀이하는 거랑 맞는지 비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장부가액이고 이것도 5년 정액법이고 그러면 이제 정보가 나와 있고 자 이거 2019년 1월 1일이죠. 그리고 2020년 이거 2년 동안 또 상각해란 뜻이에요. 상각해란 뜻이고 위에 문제랑 같죠. 날짜만 바뀌었고 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취득원가 1000만원 빼기 잔존가치 100만원 나누기 5년 해서 바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5년 나누면 180 180만원이 1년 동안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년이 되면 360만원이 감가상각이 2년 동안 됐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T 계정을 그려서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비품 적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취득원가 적으시면 돼요. 취득원가 그리고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은 동명이인이에요. 각 유형 자산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60 빼면 자 그러면은 1000만원에서 빼기 360 하면 640이 되네요. 그러면 아까 장부가액 부분이 여기였죠. 그러니까 답은 3번 640만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6번 갑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항상 체크하십시오. 이거는 감가상각 비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기준을 물어봅니다. 이거는 누계액도 아니고 장부가액도 아니에요. 그리고 포인트는 정률법이네요.
그리고 취득 시점 2018년. 지금 2년 동안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2년 동안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2018년도 거부터 계산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취득원가에서, 자, 아까 정률법은 지금까지 삼각된 두 계획을 빼야 된다는데 1차년도에는 없으니까 0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곱하기 하시고 20%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차년도 2018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400만원. 이게 1차년도의 감가상각비이고, 그 다음에 2차년도 갑니다. 2019년. 자, 이것도 취득가액에서 빼기 하고. 자, 작년까지 얼마에 상각이 됐느냐 보시면은 작년까지 400만원 상각이 됐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400만원만큼이 상각이 된 상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20%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20만원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우선은 320만원이 답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내용 연수는 필요 없어요. 정률법이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럼 2020년 3차년도에는 얼마일까? 요거까지 해야 돼요. 다음 시험에는 분명히 출제자들이 3차년도까지 또 낼 수가 있거든요. 3차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 취득원가 똑같죠? 빼기.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1차년도에 400, 2차년도에 320 됐죠. 그럼 이 두 개가 지금까지 상각된 부분입니다. 720을 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상각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20%. 요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빼기 720 곱하기 점이. 그러면 답은 256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차년도에는 256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되었다 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다 감가상각비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각 연도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의 누계액은 4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320이 됐으니까 720. 그리고 여기 또 추가로 3차년도는 256만원이 또 추가됐네요. 그러면 976만원이 3차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고 이것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장부가액도 한번 적어봅시다. 장부가액은 무조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2000에서 400을 빼면 1600이 1차년도의 누계액, 그 장부가액. 그 다음에 2차년도는 여기서 720을 빼면 120, 1280. 그 다음에 또 3차년도 취득원가 2000만원에서 976만원 빼면 1024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감가상각비, 누계액, 장부가액 요 부분들을 각 연도별로 다 계산할 줄 알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6번의 답은 3번이었고 6번의 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도 보시면 장부가액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처분 시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이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2018년 1월 1일 요때 취득을 했다. 차량 운반구고 금액 나오고 있고 내용연수 잔존가치 그 다음에 정액법 이런 걸 다 체크하세요. 결산일이 나오는 이유는 이때 감가상각을 해라. 자, 그 다음에 10월 1일날 매각하였다 돼 있죠. 자, 이거는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2018년 1월 1일부터 자, 이때가 2018년 그 다음에 2019
9년인데 1월 1일, 12월 31일, 또 1월 1일이죠, 바로. 그리고 이때가 10월 1일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그럼 이제 장부가액을 우선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요때까지 감가상각이 얼마가 됐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우선 식을 세우시면 돼요. 정액법이니까 먼저 취득가액 3천에서 잔존가치는 0이고 나누기 하시고 10년, 이렇게 하면 1년 기준이 나오거든요. 1년에 300만원의 감가상각.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년은 300만원이 잘 상각이 됐겠죠. 자, 근데 두 번째 1년은 10월 1일까지를 계산하셔야죠. 딱 10월 1일까지라는 말은 9개월이라는 뜻입니다. 10개월이 아니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9를 하셔야 돼요. 225만원. 그럼 두 번째 연도는 225만원만큼이 상각된 거예요. 그럼 총 얼마가 상각이 된 거냐 이거죠. 525만원. 요만큼이 2년 동안 처분하기 직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아까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딱 차례운반구 취득원가에서 3천만원에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된 525만원을 빼면 2,475만원이 계산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장부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장부가액이 이거 현재 2,475만원으로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 받았어요? 2천밖에 못 받았죠. 그럼 이 차액이 지금 475만원만큼 손실봤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손실봤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다가 손실됐다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뭐 지금 당장은 헷갈리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다면, 장부가액과 내가 받은 금액을 비교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요거는 이해되시는 분만 하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는 거, 이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장부가액 계산 아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겠으면 지금 다시 앞으로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7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었고, 이제 마지막 8번 하겠습니다. 8번의 경우도 장부금액을 물어보고 날짜 잘 보시고, 2019년 취득일 딱 2년이네요. 그 다음에 정액법,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식 세워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식 세울게요. 2천만원 빼기 잔존가치 100만원 나누기 5년 하시면 되겠죠. 380만원, 1년에 38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2년이 되면 2년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760만원이 될 거고,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2년 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아까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취득원가에서 그 다음에 누계액을 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24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시겠나요? 이거 분개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ERP 하시는 분들은 분개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문제 푸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분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물론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를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분개를 하면서 푸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는 분개가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ERP만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만으로도 문제가 다 풀리니까 이렇게 하시고, 시험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정액법과 정률법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만 일단 준비하셔도 되겠다. 사실은 연수학계법이나 다른 거 나왔을 때 뭐 그거 공부해서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잘 안 나오시는 그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오더라도 그냥 틀리시고
자주 나왔던 거를 그냥 확실하게 좀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형자산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은 무형자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